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아마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약처 연습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약 5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5개 문제 풀고 넘어가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품질 성적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형 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 보기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 표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A가 고객 B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은 죄송합니다. PPT 면적의 한계로 인해서 상담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띄워놓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상담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네,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상담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어디 없냐고요? 그거 외워놓으셔야죠. 외우셔야 돼요. 꼭 자외선 차단 성분 외우십시오. 함량까지 외우세요. 2번 상담 내용입니다. 이 제품 성적서에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가능한 제품인가요? 죄송합니다. 당장 판매 금지 후 책임 판매자를 통하여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담도 잘못됐죠. 납이 검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가요? 무조건 회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화장품 제조 시 일부러 납을 넣진 않았지만 제조 보관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출을 허용합니다. 이거 무지 중요하니까 검출 허용 한도도 싹 다 외우세요. 납은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은 50 마이크로그램, 1g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고 그 밖의 제식품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셨나요? 8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 마이크로그램. 그럼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무사 통과입니다. 3번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은 성적서를 보니까 보존제 무첨가 제품으로 보이네요. 네, 저희 제품은 모두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보존제를 무첨가했다고요? 전성분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바로 페녹시에탄올입니다. 페녹시에탄올은 최대 사용 한도가 1%이죠. 아, 답은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걸까요? 자, 4번 상담 내용입니다. 4번. 요즘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이 제품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제품은 주름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아이고, 이게 답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아데노신 들어가 있죠. 아데노신은 최대 함량이 0.04%, 그래서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전성분을 보시면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라는 게 있어요.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뭐죠? 이건 티로신의 산화를 억제하는 비타민C 유도체로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줘요. 함량은 최대 1에서 2%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과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름 미백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틀리긴 했지만 5번 상담 내용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 제품은 아데노신이 104%나 함유되어 있네요. 더 좋은 제품인가요? 네, 아데노신이 100% 넘게 함유된 제품으로 미백에 더욱 큰 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자, 이거 그럴듯해요. 여기 보면 품질 선거서에 아데노신이 10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데노신이 어떻게 100% 넘게 함유된단 말이에요. 아데노신의 최대 함량은 0.04%잖아요. 이건 뭐 전성분 표기제에서 보아도 페녹시 에탄올 뒤에 아데노신이 있거든요. 그럼 페녹시 에탄올보다 함량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 보존제 1%보다 적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104%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품질과 관련된 성적서에 나와 있는 표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량이 전체 화장품의 104%가 아데노신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0.04%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함량을 기준으로 104%가 들어가 있다. 즉
0.0416%가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04까지만 함량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차 범위가 품질 성적서에서 허용되는 게 각 원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4%라는 건 이제 0.04의 104%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린 상담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CGMP 문제네요. CGMP.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주요 부분이 교재에 발췌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검체의 채취 및 보관, 폐기 처리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순서대로 함께 보실까요? 기억입니다.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기억을 일단 골라 놓으시고요. 니은 같이 볼게요. 니은은 재작업 대상입니다.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거 1번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제조일로부터 여기 틀렸네요. 제조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정말 수치를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하는 문제네요. 자, 디귿은 어떨까요?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 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절차를 정하고 정한 절차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 과정은 이제 조사하고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그 뒤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두 아시죠? 라벨 첨부해서 격리 보관한 후에 폐기하기도 하고 재작업하기도 하고 반품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자, 리을입니다. 리을은 맞는 답변입니다. 맞는 거 먼저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기억 맞는 거고요. 그리고 리을이 맞는 거예요. 재작업 절차 중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재작업품은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 없습니다. 답은 기억 리을이네요. 미음은 뭐가 잘못됐죠? 미음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누가 결정해요? 그건 바로 품질 보증 책임자이지요. 근데 여기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품질 보증 책임자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실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고객에게 맞춤형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일반 화장품 팔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니은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맞춤형 화장품을 일반 용기에 충전 포장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은 반드시 안전 용기에 포장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디귿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200ml의 향수를 소분하여 50ml 향수를 조제하였다. 네, 이 부분 맞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소분했으니까 할 수 있죠. 리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때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페녹시에탄올을 추가하였다. 페녹시에탄올, 이건 보존제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로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잖아요. 그래서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미음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내용물에 추가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네, 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다음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런 건 점수를 주는 문제구나 생각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해요. 이미 시험에도 기출된 적이 있죠.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상, 이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미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하나 이상인 이 앞에 해당하는 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세라고 하면 영유아입니다. 만 4세라고 하면 어린이입니다. 미만으로 뭐 초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5초과 그러면 5가 들어갈까요? 5가 포함되지 않는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5 미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 포함되지 않는 수, 이 앞에 있는 가리키는 수를 해당되지 않는 걸 가리켜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상과 이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다루면서 자, 보존제인 페녹시에탄올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보존제 벤질 알코올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객 상담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에센스의 최종 성분 비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벤질 알코올이 눈에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요. 벤질 알코올의 사용 한도는 1% 이하입니다. 그리고 벤질 알코올의 경우는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때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사용 한도예요. 근데 지금 제품은 에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한도를 1%라고 쓰셔야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A, 대화를 봅시다. A,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어떤 성분이고 문제가 없나요? B가 대답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기역 뭐죠? 벤질 알코올입니다. 해당 성분은 화장품법에 따라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 1%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은 한도 내로 사용되었으며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벤질 알코올과 1% 이게 답이 돼요. 얼마나 이게 원료에 대한 것 부분이 우리가 자세히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지 쓰라고까지 하잖아요. 객관식일 뿐만 아니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5가지 문제입니다. 식약처 연수 문제라고 만만히 봤는데 문제 하나하나당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또 문제의 취지나 의도가 뭔지도 파악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 이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셨다가 시험 때 잘 꺼내 보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봤던 문제는 꼭 맞춰주세요. 이건 다 기출된 적이 있고 역시 또 기출될 문제들이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